자, 바닥에 있는 종목을 낚아서 이제 월척 종목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띄워주실까요? 자, 자동차가 많이 아파요. 이거 뭐 이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자동차 관련주는 결코 아닐 거라는 거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아,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쵸? 아니고요.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들 많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많이들 아프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으실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요즘 뭐 또 자동차도 뭐 아플 수도 있죠. 그럼 차도 아프다고 하면 이 백신을 만들어야 되고 이 차에 대한 백신을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사실 전혀 상관없지만 뭐 이름만 보면 그렇게 됩니다. 네, 자 차가 백신을 맞을 일이 뭐가 있겠냐면은 네, 종목에는 이름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띄워주시죠. 그렇습니다. 차 백신 연구소입니다. 근데 아프면 치료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 뭐 그렇죠. 뭐 자동차도 뭐 치료제 필요할 수 있고 어쨌든 이거 뭐 차에 대한 백신은 아니고 그냥 네네. 어쨌든 뭐 이렇게 이어붙이면 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네. 중요한 거는 이 백신 이름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차 백신 연구소라는 기업 자체는 이 백신 관련되어 있는 그냥 이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이 생명공학 분야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이 백신 및 면역, 치료제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는 이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 모멘텀을 가지고서 엮는다고 하면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이슈밖에는 뭐 크게 없다라고 좀 보는 게 좋고 뭐 그럼에도 일단은 뭐 전체적인 백신 치료제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이 치료제보다도 단기적으로는 백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슈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신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 키워드까지 보고 가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을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이유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해 오신 내용 세 가지 띄워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AI 기반 신약 개발, 공모가 대비 절반 가격 이것도 다 궁금해지네요.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돼 있는 이 모멘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지금 확진자가 뭐 엄청나게 증가하고 치료제가 지금 한 2, 3주치는 이미 부족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치료제에 대한 치료제가 되었던 이 백신이 되었던 코로나 관련돼 있는 반사핵수주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멘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차 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코로나19와 이제 인플루엔자를 이제 혼합 백신으로 이제 개발하면서 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좀 이제 올라갔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 좀 많이 아셔야 되는 게 이거를 지금 개발했다고 해서 이걸 뭐 시판하고 백신을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뭐 보통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뭐 뭘 개발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상용화 되지는 않아요. 개발을 했으면은 뭐 임상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거를 이제 상용화 시키는 데 있어서 뭐 FDA 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정말로 이 차 백신 연구소가 뭐 백신 관련돼 있어가지고 당장의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했던 게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뭐 이런 수혜주 시장이 형성됐을 때 그냥 이 백신, 치료제 이런 거를 지금 뭐 시판하지 않아도 뭐 상용화되지 않아도 통과하지 않아도 뭐 어떤 이 원자재 어떤 걸 가지고서 어떤 재료를 통해서 백신으로서의 이런 거를 개발했다, 뭐 만든다, 연구 개발 심지어 연구 개발 중이다라고만 해도 백신 관련 수혜주로도 엮였던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 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이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백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백신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치료제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이 걸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걸리기 전에는 백신을 가지고서 접종을 해야겠죠. 그렇죠. 치료제를 가지고 접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구 비율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거지 확진자보다는 이제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치료제보다 뭐가 더 필요하다? 백신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시장 내에서는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차 백신 연구소라는 기업이 이제 뭐 코로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백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웬만한 그냥 백신 그냥 이름에도 뭐 차 백신 뭐 코로나 백신 연구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백신 관련돼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뭐 항암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대장암 관련돼 있는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유방암이라든지 면역 항암제 관련돼 있는
이런 쪽으로도 백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뭐 노로바이러스라든지 뭐 기타 등등을 해가지고 웬만한 백신은 다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다시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었을 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섹터들 종목들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게 높다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라는 섹터 산업을 앞에서 두고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백신 관련되어 있는 어디로 엮어도 뭐 향후에 갑자기 뭐 줄기세포가 뭐 올라간다, 뭐 골관절염이 올라간다, 뭐가 올라간다면은 그냥 뭐로 엮어도 갈 수 있는 게 이런 백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를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차백신 연구소 역시도 얼마든지 엮으면 엮는 대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 기대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이제 최근에 이제 AI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AI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공동 연구 이런 것들이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웬만한 제약사들이 이번 AI 신약을 만들까라고 이야기할 만큼 원래라고 하면 이 약을 있어서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임상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그럼 임상을 뭐 진행했다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뭐 테스트도 다 해야 되고 그럼 이게 시간이 정말로 뭐 20년, 30년 뭐 엄청나게 걸립니다. 네네. 하지만 이 AI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절반 최소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막 30년 걸렸다고 하면 최소가 15년이고요. 정말 빠르면 7년, 8년 안에도 뭐 신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AI를 통한 이런 AI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공동 연구 개발이 굉장히 지금 유행을 타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AI 신약 개발을 통한 이런 것들 플랫폼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 AI 신약 개발해 가지고 뭐 어떠한 기술을 이 기업이 뭐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이제 분당 차병원과 AI 기반 항암 백신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고요. 또 이제 모감 생명과학연구소와 또 관련되어 있는 AI 기반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을 위한 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어쨌든 뭐 어떤 특정 핵심 뭐를 가지고 있다를 보다도 어쨌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뭐 MOU를 체결했다는 거는 이 기업이 어떤 뭐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과 함께 지속적인 AI 신약에 대한 이 AI를 통한 이 신약 개발을 위한 어떤 걸 지속적으로 자꾸 다른 기업들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 여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이라든지 모멘텀은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모가 대비 절반 가격이라는 게 그냥 한마디로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 낮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식이라는 건 공모가라는 건 공모에 상장을 할 때 누군가가 거기에 큰 돈을 집어넣습니다. 공모에 큰 돈을 집어넣고 만약에 이제 내가 팔려고 봤더니 이제 공모가 보통 보유예수가 걸리죠. 그럼 짧으면 1년, 길면 2년 뒤에 팔 수 있습니다. 팔려봤더니 내가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어. 뭐 여러분들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이야 그냥 과감하게 손절 치겠죠. 뭐 50억, 100억 넣은 사람들이 어떻게 마이너스 50억에 손절 치겠습니까? 절대 못 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공모에 이 자금을 끌어 넣었던 사람들은 다시 밑에서 물도 타고 뭐 하고 하면서 최소 본전에는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가까지는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려놔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라는 거는 지금 보통 마이너스 50%가 올라가야 되면은 50% 올라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2배는 올라가야 이제 본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2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구간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본다면은 차백신 연구소는 지금 이제 상장 이후에 보면은 시장이 2021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공모가가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무너지면서 제대로 10,000원 위로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10,000원에 지금 거의 다 물려 있다라고 좀 본 게 좋고 그럼 지금 자리에서 공모가까지만 올라와도 2배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죠. 네. 계속해서 시장이 이제 고금리와 함께 무너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와 함께 강하게 상승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지금 자리에서 2편까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 지금 4,750, 4,800, 그 4,750 아래도만 매수 기회 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4,750원 아래에서 한번 매수 타점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전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10,000원대를 크게 아까 얘기했죠. 공모가가 10,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 손절 가격대는 지금 뭐 3,700원이 최저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로 한 3,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신다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이 기업에 대한 충분히 시세 차익 노려보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키워드 덕분에 기억이 잘 날 것 같습니다. 결코 자동차 관련주가 아닙니다. 백신 관련주인 차 백신 연구소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시죠.
자, 넷밖에 남지 않았어. 왠지 종목명에 넷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우 들어가야죠. 당연히 들어가야죠. 이제 좀 예리하죠. 아우 예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넷밖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거는 뭐 또 이제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막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피구 뭐 이런 거 했다. 네. 이제 막 팀원 다 죽는 거예요. 이제 4명밖에 안 남았어. 그럼 이제 딱 이제 작전 타임을 외치죠. 작전 타임 딱 외쳐가지고 야 뭐야 봐 우리 큰일 났어. 우리 넷밖에 안 남았다고. 우리 넷이서 해야 된다. 우리 넷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넷이 끝내야 된다고 하는 기업이에요. 아, 연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 보는데 즐거운데요. 자, 종목명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넷입니다. 우리 넷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들 계좌 힘들 건데 우리 넷이 어떻게든 해드릴 겁니다. 자, 왜 가지고 오셨는지 이제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뭐 넷만 봐도 아실 거예요. 넷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넷 그냥 간단하게 해도 통신 장비 기술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 좀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고 가는 게 좋고 이 우리넷이라는 기업이 자체가 사실 지금 당장에서야 뭐 여기에 대해서 이 종목이 사실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가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하면은 없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은 괜찮은 게 우리가 키워드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은 장기적인 좋습니다. 모멘텀 괜찮습니다, 진짜로. 네, 자, 세 가지 띄워주시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나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양자예요. 이게 양자라는 부분이 사실 AI가 이제 점차 심화가 되면서 지금 이제 보안도 그렇고 해킹도 그렇고 양자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이후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라든지 양자 암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지금 현 윤석열 이 대통령 정부 정책에 의해서는 과거에 이제 국책과제 중 하나였죠. 정부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제 양자 기술과 및 AI를 통한 이 국정과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슈로서도 이 우리넷이라는 기업이 반사익을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무슨 말이다? 아까 이 양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양자 기술 및 AI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AI 시장에 있어서 앞으로 양자 기술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넷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양자 암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송 암호화 모듈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기술 개발해가지고 이걸 양자 기술 관련해가지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삼성전자와 함께 이 모듈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이걸 지금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넷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사실 우리넷이라는 기업이 양자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핏 제가 9월 보핏 출시 공개 이런 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중요하고 중요한 건 뭐다?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에서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삼성전자입니다. 백날 다른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 다른 기업이 이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다. 다른 기업이 이 기업을 인수했다. 그냥 주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못 올라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분 조금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이미 그냥 이거는 인수하는 거다. 아니 그냥 지분이야 그냥 취득할 수 있죠. 인수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됐냐? 20배 이상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엮이면 얼마든지 크게 갈 수 있는 건데 우리넷이라는 기업은 뭐다? 아까 했다시피 앞으로 다가와야 될 양자 시대에 있어서 그거를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하면서 앞으로 상용화까지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발 모멘텀이란 걸 가지고서 이 우리넷 이 앞으로 주가 강한 상승으로서 연결된 데 있어서 이만큼 좋은 모멘텀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뭐가 있냐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9월 달에 이제 보핏을 공개하겠다, 출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보핏에 대한 부분이 올해 연초에 출시안에 만회했는데 이 헤드셋이 내년으로 밀리고 오히려 올해 이제 보핏 언제 출시하냐 하다가 이제 9월 초에 출시하겠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 이제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이때쯤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삼성전자가 한다고 하면은 그 관련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핸드폰 출시한다고 하면 그 핸드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도 움직이는 거고요. 가전제품 출시한다 가전제품 관련 움직이는 거고 삼성전자가 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 관련 수혜주들이 굉장히 급등락을 많이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지금 어쨌든 그 삼성이 이제 보핏을 출시한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증시에 뭐가 불러일으켜질 수 있다. 앞서 얘기했듯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 보핏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웨어러블 헬스케어로서 어쨌든 로봇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봇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로봇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9월 이후, 그러니까 지금
이 9월달 이후에 로봇이 되었든지 헬스케어가 되었든지 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가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넷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와 이제 양자암호 관련되어 있는 모듈을 공동 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삼성전자 뭐를 또 공동으로 기반으로 하느냐. 사실 우리넷은 기본적으로 통신 관련되어 있는 이런 거다 보니까 5G 관련되어 있는 모듈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도 지금 삼성전자와 함께 공동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헬스케어 기기라든지 각종 센서 등에 적용 가능한 모듈을 또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다시피 뭐냐 이 그 로봇도 그렇고요,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이 AI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이 통신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서로가 연결이 돼야 돼요. 삼성전자가 원하는 건 초연결 시대입니다. 혼자서 여기 가만히 있을 거면 키오스크도 로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뭐다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고 주고 받으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만약에 집에 오늘 주인이 오는데 집에 뭐가 없네, 다른 로봇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죠. 이거 사와. 그럼 또 이제 배달 로봇이 가서 또 배달해오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상호 작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작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통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리넷 같은 경우는 통신 관련되어 있는 기술 관련해 가지고 공동 모듈 개발로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뭐다 보픽 같은 경우 로봇이라든지 헬스케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 우리넷 같은 경우 로봇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뭐 앞으로 스마트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 모션에 있어 가지고 행동에 있어서 이 같이 엮일 수 있는 이 모듈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어쨌든 우리넷이라는 기업 자체가 정말 이 기업 기업이 별로 안 좋다고 하면은 본인들도 자사주를 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사이사이 우리넷이 자사주 취득 공시라고 있어요.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라는 거는 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모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넷이라는 기업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 그 모멘텀 다 보면 알겠지만 지금 당장 사실 올라가야 될 모멘텀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길게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모멘텀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특히나 우리넷 같은 경우 이제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거는 손절가는 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월봉상 대충 보면은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당겨버리면은 최저가 2,000원짜리가 17,000원까지 지금도 6,000원.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좋아하는 구간대는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이 종목을 봐도 좋은 거는 늘 얘기하는 손절가만 잘 지킨다 했을 때 과거에 한 5,500원 정도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우리넷은 늘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줬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넷이라는 종목은 오히려 지금 5,500원을 지지하는 이 구간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5,500원을 지키는지 보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매수 가격은 지금 한 6,800원 아래로 지금 살살살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가까지 보면 6,800원 아래로 기회 줄 것 같아요. 그래서 6,800원 이하로 매수 기회 주는지 보시면서 목표 가격은 지금 12,000원 정도, 지금 12,000원 또 저항받는 구간이 있으니까 12,000원 정도 보시면서 손절 가격은 한 5,500원 정도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넷밖에 남지 않았어. 우리넷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양자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꼽아주셨던 종목도 좀 리뷰를 해볼까 싶은데. 휴마시스와 모나리자거든요. 자, 휴마시스가 최고가 기준으로는 56%, 그리고 모나리자는 오늘 잘 가더라고요. 14%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자, 추가 전략을 좀 하나씩 좀 들려주실까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말했지만 지금 일단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여파로서 진단 키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진단 키트에서 추세가 치료제로 슬슬 넘어가는 추세예요. 네. 그러면서 휴마시스가 차트 저항이 3,000원이 큰 자리에서 추세가 또 바뀌려고 하고 있다는 거는 다시 지금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마시스 보수적으로 저는 수익을 좀 챙겨 가시면서 2,300원 입절가 잡으시면서 3,000원 돌파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아직 사실 뭐 출발도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뭐 장중에만 거의 상한가 근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나리자는 본격적인 출발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제 4,000원을 돌파하고 안착을 해줘야 돼요. 안착이란 건 4,000원 돌파 이후에 4,000원을 깨지 않는 모습.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방 흐름이
나와줄 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굳이 수익 실현하기보다는 그냥 4,000원대 지금 거래량도 잘 터지고 있거든요. 4,000원대 돌파하는지를 먼저 지켜보시기 바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마시스는 지금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는 수익을 좀 실현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모나리자는 4,000원에 안착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강태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